노상습격 살인과는 다르게 좀 범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일단 아이들을 산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칼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아이들을 나체로 만들고 나무에 손과 발을 묶은 겁니다. 뭐 발견 자체가 그렇게 됐고요. 부검 결과 질식사로 밝혀집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 결박의 방식입니다. 아이들을 제압하고 결박한 방식 처음 봤어요. 세 손가락. 손가락을 아이들이 신고 있던 운동화끈을 풀러서 나무 뒤로 연결을 해서 결박을 합니다. 손가락을. 저도 뭐 사실 그 장면만 보고는 이런 특이한 방법, 그다음에 아이들이 둘이나 되는데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인지를 도무지 사실 짐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제 사무실에서 쓰는 이 PC의 소위 바탕화면에다가 이 장면을 올려놓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보자라고 해서 거의 3개월 이상을 제가 매일 아침에 컴퓨터만 켜면 그 바탕화면에 그 장면이 나오도록 해놨었어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남규와 체포된 이후에 면담을 하던 중에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그 단서를 찾게 됩니다. 정남규가 스스로 고백을 한 건가요? 자기들이 아이들을 해쳤다고. 네, 어렸을 때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더니 10살 무렵에 동네에 사는 아저씨에게 성적인 추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느냐라고 했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산으로 자신을 위협해서 데리고 갔는데 운동화 끈을 풀게 만들어서 그 끈으로 내 손가락을 묶어놓고 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초등학교 살인 사건을 자기가 당했던 그대로 또 범행에 쓴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남규한테 가장 어떤 장면에서는 네가 만족감을 느끼고 좋았느냐라고 했더니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피해자가 고통을 자기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눈앞에서 계속 상황이죠. 보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건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사건의 순간순간은 충동적일 수 있지만 지금 2003년 1월에 출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 1년 동안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이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정남규는 심정적으로는 아마 나는 이미 살인의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최상의 있었을 상태일 거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범행이 시작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이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이런 이제 족적, 그다음에는 장갑. 이 성범죄를 저지를 때는 이 피임 도구를 전부 물에 씻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문이나 자기 DNA를 일체 남기지 않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죠. 특히 이제 이 피임기구 같은 경우에는 확성본이 이 CSI들이 채취를 하면 어디 제품, 뭐 어디 구입자, 뭐 이런 것까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그냥 싹 다 씻어서 이 범행에 사용을 했죠. 또 위치 추적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는 휴대폰도 전혀 뭐 사용도 하지 않았고요. 게임, 뭐 인터넷, 뭐 이런 관계들은 일체 단절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에는 항상 뉴스나 이 신문 기사를 꼼꼼히 챙겨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그 지역에서 내가 벌인 그 사건이 뉴스화 됐나 안 됐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저지른 살해가 살해로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살해가 실패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범행 장소를 다시 가요. 옮겼다고 합니다. 옮겨요. 옮긴다.